청소년 상담. 일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적당한 상담처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건수는 2013년도 17,449건에서 2014년에는 19,521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이 중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 건수는 전년보다 22.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노출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사이버 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거나 특히 폭력적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사이버 폭력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 사이버 폭력인지 명확히 알리는 일인데요. 학교와 가정, 교육청, 경찰청 등 여러 곳이 아닌 사이버 폭력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관과 사이버 폭력 예방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문자 메시지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일원화하여 사이버 폭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같이 두려운 마음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청소년을 위해 여러 상담기관과 상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의 특징,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청소년 상담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이 성인 상담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상담의 대상은 청소년 관련인, 그리고 관련 기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때 청소년 관련인은 부모나 교사, 청소년 지도자 등 청소년 주변 사람들을 말하게 되고요. 또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가정이나 학교, 청소년 고용업체, 청소년 수용기관, 또 청소년 봉사 및 활동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상담 목표는 심리치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성장을 돕는 예방 및 교육적 측면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개입 및 지원, 자립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상담의 방법은 1:1의 개인 면접뿐만 아니라 소규모 또는 대규모 형태의 집단 교육 및 훈련, 컴퓨터나 전화 등을 이용한 매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다수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조력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유능성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길러줍니다. 여섯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바로 상담 목표로 두게 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상담자의 인성적인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청소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관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특수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천직으로 여기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상담자만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견디면서 전문가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나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며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청소년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청소년을 바라보는 청소년 상담자의 기본 관점은 상담의 목적, 내용, 방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청소년의 자기개념 형성과 사회에 대한 적응,
나아가서는 세대 간의 관계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을 기성세대에 적응시키고 길들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세대를 창출하고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져야 하며 청소년 상담자는 언제나 청소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지각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청소년관이 내담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담하는 데 적합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과 인간적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인간관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천부적으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신성한 존재이며 선한 도덕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며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이고 그의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복합적인 산물로 사회와 문화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여러 차원을 통합한 하나의 총합적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상담자는 성숙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간관계에 민감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정서적으로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즉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자기 이해, 즉 내담자 자신의 제한점과 단점을 이해해야 하며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이가 말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어야 하며 경청과 대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과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욕구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 있고 변화의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청소년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관련 기술이 있어야 하고 상담 이외의 능력과 자질을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관련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요. 청소년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실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실무에 대한 지식에는 상담자가 일하는 기관에서 사례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실무 지식과 관련 법과 윤리에 관한 실무 지식, 조직에 관한 실무 지식, 사례 관리에 관한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내담자의 기능 수준과 자원을 평가하며 내담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적 개입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기본적인 면접 기술을 비롯해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집단을 구성하고 이끄는 기술, 소규모 집단에서 대규모 교육 집단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개입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대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해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이외의 분야에서도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데요. 행정 능력, 사업 추진 능력, 동료들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연구 관련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출로 인해 길거리에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에 달하며 한 해 6만에서 7만 명이 지속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난해 54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과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중앙지원기관, 시도센터,
시, 군, 구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내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쉼터를 119개까지 늘려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 동기가 부족하고요. 또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는 여러 회계의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적으로 삐아제의 구체적인 조작 단계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조작 단계에 있지만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청소년들은 한 가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청소년기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고 또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네, 그럼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담실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대화의 내용이 외부로 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요. 또 내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실 내부의 시설과 환경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상담실 조명은 내담자에게 햇빛이나 불빛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접수실의 직원은 최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내담자를 맞이하고 또 내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접수 면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 면접에서는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진행될 예상 회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의 경우 단기 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구두 계약으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않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와 나눈 이야기가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비밀 보장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존중감이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밖에 접수 면접자는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스스로 작성한 기록이나 실제 면담을 통하여 가족관계, 사회 경제적 수준, 이전 상담 경험, 주요 호소 문제, 상담실에 오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상담을 구조화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상담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 여건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상담 시간, 빈도, 총 상담 횟수, 상담 장소, 상담 시간 변경 시 연락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를 위해서는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역할, 관계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와의 대화 내용을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비밀 보장을 합니다. 상담 구조화가 끝났으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상담 관계를 순조롭게 하는 상담자 행동에는 내담자를 환영하고 개방적인 신체 자세를 취하며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또한 잘 들어주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지지적인 발언을 하며 기본적인 공감을 표현합니다. 동정적인 발언을 적절하게 하고 긍정적인 강화와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담 구조화를 합니다. 상담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상담자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색적인 질문을 하고 심화 수준의 공감을 해야 합니다. 탐색적인 침묵을 잘 수용해야 하며 해석을 시기적절하게 하고 즉시적인 반응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의 마지막 단계는 문제 이해 및 평가하기입니다. 내담자의 발달 정도와 현재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 발생 전 기능 수준과 내담자의 강점과 심리적 자원, 취약점 등을 평가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적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중기는 초기 단계에 설정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 전략에 따른 상담 작업들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지각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이나 요약하기, 정보 제공하기, 질문하기, 또 상담자의 자기 노출이나 직면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담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대안적인 행동의 실천에 따른 부담감과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전에 대한 저항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각 상담 이론이 지향하는 상담 전략과 상담 기술이 바로 이 단계에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